네, 드디어 랄프 랑닉 오피셜이 떴습니다. 그렇죠. 어제 뭐 캐릭의 인터뷰를 보더라도 좀 거피셜에 가까운 느낌이 들었죠. 내일 어떤 일이 있을지 두고 보자 라고 이제 캐릭이 했는데, 그러니까 어제 너무 이슈가 발롱도르 쪽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가지고 원래 같았으면 발롱도르 없었잖아요. 이거 오피셜, 랑닉 오피셜 엄청 지금 말 많았을 텐데 지금 뭐 조신 3위도 있고 그리고 메시 7발롱에 뭐 호날두 약간 그 옛날 인터뷰 그거 그 누구야? 그 파스칼 페레 그 날조한 거, 날조죠 이거는. 그런 맞아요. 관련 이슈가 있다 보니 약간 묻히는 감은 있지만 어쨌든 엄청나게 중요한 소식입니다. 근데 이미 뭐 지난주 한 금요일 이때부터 오피셜은 아니었지만 랑닉 링크 뜰 때부터 거의 가까워지는 듯한 느낌이 시작부터 많이 들었고, 그리고 우리도 굉장히 많은 영상을 또 다뤘었죠. 그렇죠. 랑닉 관련해서. 그래서 기대할 수 있는 요인들이 많이 있었던 데다가 세부적인 내용들도 이미 금요일에 많이 공개가 됐어요. 그 임시감독 6개월이랑 컨설턴트 2년. 네, 가장 우리가 기대하려고 주목해봐야 될 거는 역시 컨설턴트 2년이다. 그렇죠. 임시감독은 어떻게 보면 수습이잖아요. 그렇죠. 랑닉을 선임한 거에 있어서는 저는 컨설턴트 쪽이 조금 더 큰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임시감독 타이틀 내려놔도 2년은 컨설턴트로 일을 한다는 얘기니까. 축구적으로 드디어 맨유가 정말 디렉터다운 디렉터를 얻었다. 그동안 우드워드가 상업과 축구를 모두 다 관여하면서 축구 쪽에서는 전문성이 좀 부족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디렉터 선임에 관련된 얘기가 하루 이틀 나온 게 아닌데 이제서야. 네, 근데 수술 때 올리면서. 그렇죠. 정말 검증된 인물을 데려온 거기 때문에 기대를 해볼 법한 일이라고 보입니다. 구단에서 오피셜을 띄운 때도 딱 그 내용이 나와 있어요. 임시감독으로 선임했고 잔여 시즌을 이끌 것이며 추후 2년은 컨설턴트로 일할 것이다 라고 일을 하면서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고요. 문제는 이제 비자 발급의 여부인데, 아스날전 지휘 여부가 지금 불투명합니다. 아스날전은 이번 주 중에 열리거든요. 그쵸. 근데 이 폴 허스트의 트위터를 보니까 랄프 랑닉이 영국으로 이제 오기 전에 워크 퍼밋을 일단 받아야 되는데 여기도 시간이 소요될 뿐더러 코로나 시국이다 보니까 일단 PCR 검사도 PCR도 해야 되는구나. 받기는 해야 된대요. 그래서 이런 결과들까지 좀 기다리다 보면 하루 이틀 소요가 될 수가 있는데, 그럼 아스날전까지는 뭐 그냥 캐릭 임시체제로 일단 갈 것 같네요. 그래서 구단도 아직 확실시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서 마이클 캐릭 임시체제를 일단 생각은 하지만 랑닉이 이 절차들을 모두 마친다면 빠르게 아스날전부터 지휘할 가능성도 있다고 합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만약 아스날전 지휘가 어렵다고 한다면 주말에 있을 팰리스와의 경기부터 랄프 랑닉이 이제 지휘를 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랑닉이 이제 인터뷰를 했습니다. 맨유의 스쿼드는 재능이 풍부하다. 그리고 젊음과 경험이 균형을 이루고 있다. 내 임기 동안 선수들이 개인으로서 팀으로서 잠재력을 발휘하도록 하는데 도움을 주고 싶다. 그 외에도 장기적 목표를 돕는 것을 원한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딱 그 포인트를 얘기를 했네요. 장기적으로 보고 있고 이 팀을 좀 길게 봤을 때 어떤 목표를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지 좀 방향 설정을 하겠다. 그렇죠. 그래서 스쿼드 파악도 할 것이고 살생부도 아마 쓰겠죠. 네. 그렇죠. 정렬 선수는 확실하게 쳐내. 임시 감독이어도 컨설턴트가 따라왔기 때문에 이거는 랑닉 입장에서 그냥 쳐낼 선수는 쳐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에요. 이거는 구분 지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해요. 임시감독 6개월에 컨설턴트는 2년 6개월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쵸. 네, 그러니까 지금부터 특히 오른쪽 라인은 어떻게 볼지가 매우 궁금해집니다. 반더비크와 같이 솔샤르 체제에서 좀 미었던 선수들은 아마 랑닉이 지금 캐릭도 좀 쓰고 있지만 랑닉 또한 산초, 반더비크를 중심으로 오른쪽 라인은 좀 꾸리지 않을까 예상이 되는 가운데 완비사카와나와 같은 어떤 애매한 자원들이 과연 어떻게 랑닉이 새로 쓰는 사생부에서 살아남을 것이냐, 이런 부분들을 이제 잔여 시즌 동안 보는 재미가 클 것 같습니다. 이모저모들이 좀 있는데, 로마노는 트위터를 통해서 랑닉은 맨유가 차기 감독을 선임하는 데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근데 이런 임시 감독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임시 감독으로 왔는데 컨설턴트라는 직위가 따라오다 보니까 차기 감독 선임에까지도 현 임시 감독이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게 대단하죠. 그렇죠. 랑닉이 어떤 안목을 믿어봐야 되겠죠. 차기 감독이 어떤 인물을 데려올 것이냐. 근데 항상 랑닉의 주위에는 유능한 인재들이 키워지거나 유능한 인재들이 따라왔던 기억이 있어요. 본인의 영향을 받은 좋은 감독들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랑닉의 어떤 픽을, 또 이 안목을 기대해보면 좋을 것 같고, 랑닉은 구단의 여러 영역에서 업무를 볼 것이다. 그는 자신의 현재 스태프 중 한 명을 데려올 것이다 라고 했고요. 이 코칭 스태프 구성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온스테인은 랑닉 감독 밑에서 잘해보고 싶은 포그바라고 하면서 포그바가 1월에 다른 클럽과 사전 계약을 할 가능성이 지금으로서는 적다. 저도 그럴 것 같아요. 전반기 동안 경기를 좀 꾸준히 뛰고 있었으면 모르겠는데 초반에는 정말 잘했지만 부상이잖아요. 부상에다가 리버풀전의 징계, 퇴장받고 나온 징계까지 포함을 해서 요즘 경기를 못 뛰고 있거든요. 이게 이제 FA를 앞둔 선수 입장에서는 사실 그렇게 좋은 현상은 아니죠. 랑닉 감독 밑에서 잘해보고 싶은 포그바. 어떻게 생각하나요? 온스테인 말로는 포그바는 랑닉이 온 것에 대해서 굉장히 환호하고 있다고 하는데 사실
맨유 팬분들한테 정말 많은 어떤 좋은 기량을 가진 선수고 재능을 보여주긴 했지만 그때 이 클럽과 안 맞는 부분들을 보여주는 구석들이 분명히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만약에 제가 맨유 팬이라면 네. 솔직히 말해서 좀 꼴보기 싫을 것 같거든요. 그럴 수 있죠. 왜냐면 뭐 그래 올 시즌 초반에 또 뭐 7개 기록하면서 기량을 누가 인정을 의심하겠어요. 네, 했는데 중요할 때 어쨌든 부상 그리고 그 리버풀전에서의 그런 징계 또 언제 터질지 모르는 라이올라 이슈. 그 세 번째가 그거예요. 네. 사실 이게 첫 번째이기도 한데 에이전트 통해서는 언플을 엄청 해요. 물론 거기에 포그바가 그걸 하라고 지시했는지 몰라요. 알 수 없는 거죠. 근데 라이올라는 확실히 언플을 합니다. 근데 포그바는 딱 와서 보면은 난 팀을 위해서 헌신 이런 스탠스를 취하니까 솔직히 이걸 누가 믿냐고. 난 내가 맨유 팬이면 솔직히 좀 짜증날 것 같거든 이런 거 보면. 그리고 결국 에이전트가 이렇게 문제를 일으키면 선수의 이미지에도 당연히 영향을 안 미칠 수가 없어요. 맞아요. 라이올라 때문에 정말 고생을 많이 한 구단 중에 또 하나의 구단, 대표적인 구단이 이제 밀란인데. 그렇지. 네, 밀란도 결국 그 돈나룸마 때문에 라이올라 때문에 돈나룸마 때문에 많은 어떤 감정이 올라오는 장면들이 있었고. 그래서 그때 돈나룸마 막 한창 그 이적설 나왔을 때 밀란 팬들이 그 뒤에 걸게 걸어가지고 막 돈 얘기하고 그렇죠. 막 그랬었어요. 로마뉴올리도 뭐 요즘은 좀 이슈가 다르긴 하지만 예전에 이제 재계약 관련해서 주급을 좀 많이 요구한다 이랬을 때 그 하필 로마뉴올리 에이전트를 라이올라다 보니까. 홀란드 에이전트도 라이올라입니다. 그렇죠. 예전의 얘기긴 하지만 그런 어떤 감정들이 있었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포그바는 뭐 이런 트위터가 나왔는데 거취는 좀 어떨지 모르겠네요. 재계약을 할 가능성도 적고 근데 1월에 다른 팀을 갈 가능성도 현재로서는 더 적죠. 그게 더 적은 것 같은데. 링크는 좀 옅은 것 같아요. 폴 허스트는 1월 이적 자금을 맨유가 지원할 것이다. 그래서 랑닉에 이제 라이프치히에 지금 뛰고 있는 선수죠. 아이다라가 랑닉의 영입 대상이고 3,300만 유로의 바이아웃이 있기 때문에 아이다라가 지금 지속적으로 링크가 좀 되고 있더라고요. 3,300만이면 그냥 지르고 데려올 수도 있겠네. 네, 그리고 뭐 허스트의 어떤 트위터에 따르면 맨유가 이적 자금을 1월부터 지원할 거라고 하니까 겨울 이적 시장부터. 네, 아까 얘기드렸던 이 랑닉의 부임 기간은 컨설턴트 부임 기간은 2년 6개월이라고 봐도 무방하다라고 봤을 때 겨울 이적 시장부터 랑닉의 어떤 픽에 따라서 선수 영입과 관련된 어떤 과정들을 밟아나가지 않을까. 좋습니다. 네, 이런 부분들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네. 랑닉은 코치진을 어떻게 구성할 것이냐 이 또한 이제 관심사인데 폴 허스트는 솔샤르 사단의 코치들은 남지만 새로운 스태프 일부가 들어올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제임스 더커의 경우는 랑닉은 캐릭을 포함한 기존 솔샤르 사단 코치진 역할을 평가할 예정이다. 그러니까 일단 솔샤르 체제에서의 코치진들 지금도 팀에 남아있는 이 코치진들은 일단 자리는 보존할 것이라고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같이 일은 할 거라는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일단 같이 일하지만 그들과 같이 일하는 것을 앞으로도 만족할지는 미지수다. 그러니까 검사를 해볼 것이다. 일단 기량 점검을 해볼 것이고 역량 점검을 해볼 것이고 여기서 이제 랑닉의 마음에 드는 인물이 될지 안 될지는 뭐 임시감독 기간 동안 판별이 나겠죠. 그러면서 아마 사단이 최종적으로는 나중에 뭐 구성은 되겠지만 일단 새 코치나 한두 명 정도 들어오고 기존 코치 체제를 어떤 큰 변화를 일으키지는 않을 듯한 이런 예감이 좀 듭니다. 디애슬레틱은 이제 비하인드를 전했는데 머터프는 오랫동안 랑닉을 지켜본 사람이다. 맨시티전에 패배한 이후로 랑닉에게 일단 접근을 했었대요. 와포드전 이전부터 머터프는 약간 심상치 않은 기운을 느끼고 랑닉에게 접근을 일단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전에 머터프가 랑닉을 알게 됐던 이유가 머터프가 한동안 유럽을 돌아다니면서 구단 경영에 대해서 공부를 하던 시절이 있었는데 본받을 만한 또 뭔가 참고할 만한 롤모델 중에 하나가 사실 레드불 사단의 어떤 얘기죠. 그렇죠. 네. 뭐 라이프치히도 있고 잘츠부르크도 있고 또 이제 미국 시장으로 눈을 돌려보면은 또 뉴욕 레드불 수도 있으니까. 딸꾹질이 나는 거 보니까 제가 레드불을 한 잔 마실 때가 된 것 같은데. 피곤한가요? 피곤하죠. 레드불을 마시면서 이제 기상을 해야 되니까. 어제 안 잤어요? 잤죠. 왜 피곤하죠, 근데? 모르겠습니다. 네. 레드불을 마셔야 된다는 지금 징조가 오는 것 같아요. 네, 레드불 저희 협찬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많이 좋아하는 음료라서. 네. 그 레드불 축구 클럽의 시설과 체계를 공부하기 위해서 이제 라이프치히에도 방문을 했었는데 그때 랑닉하고 만나서 대화를 했는데 무려 한 8시간 정도 이제 대화를 했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오랫동안 대화를 하면서 머터프가 랑닉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되게 흥미가 많이 생겼나 봐요. 그래서 그때 친분도 있었고 좋은 인상을 또 받았었기 때문에 머터프는 랑닉을 그때부터 좀 데려와야 되겠다라는 어떤 야망을 품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랑닉은 머터프, 우드워드, 아놀드, 맷저지와 이제 영국에 와서 대화를 나눴는데 긍정적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후의 협상 과정은 일사천리로 쉽게 마무리가 됐대요. 그러니까 처음 우리가 링크가 떴던 금요일 이후로 일이 계속 빠르게 진행이 됐는데 그럴만했던 것이 랑닉 본인이 잉글랜드에서 일하기를 굉장히 오랫동안 열망하고 있었기 때문에 본인이 좀 선호했구나. 네, 그래서 맨유 보드진들하고의 어떤 대화도 금방 맞춰졌고 또 랑닉이 요구했던 2년의 컨설턴트 기간도 맨유 구단이 맞춰주기로 빠르게 결론이 지었기 때문에 그래서 협상 과정과 어떤 이런 과정들이 모두 일사천리로 마무리가 되면서 빠르게 오피셜이 뜬 걸로 보여집니다. 뭐 어찌됐건 맨유가 지금
되게 제대로 된 스포츠 디렉터를 데려온 것은 사실입니다. 네. 그리고 이 랑닉이라는 뭐 이제 임시 감독이라고 불러야겠죠. 랑닉이라는 감독이 앞선 이 클럽들에서 보여준 전례가 있고, 그리고 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항상 이 뭐 전문가들도 그렇고 팬들도 그랬었던 이 스포츠 디렉터가 필요하다라는 그 부름에 지금 응답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맞아요. 임시 감독으로서의 6개월 동안 좀 어떤 퍼포먼스를 낼지도 궁금하지만 저는 그것보다도 그 향후 2년이 더 기대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좀 뭐 라이프치히 때도 그랬고 뭐 잘츠부르크도 영향을 많이 끼쳤겠지만 이런 젊고 어리고 유망한 선수들을 키워내서 스쿼드 안에 포함시키고 이 선수들의 기량을 끌어올리는 데는 또 많은 케이스들이 있었기 때문에 맨유에서는 그런 원더키드들이 좀 누가 될지가 제일 관심사가 아닌가 싶습니다.